네,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국장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번 교육은 이제 기지개를 펴자라는 제목으로 교육 준비를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졸리실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기지개를 펴시면서 교육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이제 기지개를 펴자라는 제목은 그동안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정말 어려운 조건 때문에 참으로 투쟁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움츠려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권리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교육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도 2021년도 임금과 복리후생 관련한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조합원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야 또 어떤 목표로 투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 나온 사진인데요.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니까 선생님이 일단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자신의 책걸상 이외에는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합원분들 학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칸막이를 쳐놓고 삭막한 수업, 삭막한 또 식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부분들을 뒤바꿔 놓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코로나라는 재난은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자영업자들 그리고 비정규직들 그리고 이렇게 원래 약했던, 원래 부족했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닥쳐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어떻게 회복이 될 거냐. 많은 세계적 이제 또 한국의 경제학자들, 사회평론가들 논의를 하면서 L자가 될 거다. 그래서 한번 떨어진 경제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쭉 갈 거다. 아니면 W가 될 거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잠깐 올라가지만 다시 떨어질 거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 V자다. 긍정적인 건데 떨어졌다가 바로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K자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의견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경제가 이제 떨어지고 사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로 회복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나락으로 계속해서 더 떨어지는 계층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또 한국의 요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겠죠?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희를 비롯한 많은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아니면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 더 깊어질 거다라는 좀 안타까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코로나 위기, 코로나 재난의 불평등은 비단 사회 전체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었죠. 그래서 다들 경험하신 일이겠지만 학기 초에 1학기 초에 당신들은 출근하지 말아라. 월급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강요하면서 학교에 출입 통제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학기가 시작됐지만 바로 출근하지 못한 우리 많은 방중 비근무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정규직보다 나중에야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사무 관련 직종 조합원분들, 그리고 긴급 돌봄이 전가되다시피 한 돌봄 관련 직종 선생님 등등 학교에 일하는 많은 우리 교육공무직 조합원들이 이렇게 불평등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은 왜 벌어졌는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불평등을 겪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던 일이지만 코로나라는 사회적 재난, 사회적 위기를 틈타서 더욱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우리에게 더 뼛속 깊이 느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사회 전체적인 상황은 어떠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목에 나오는 대로 차별을 더욱더 키우는 고통 전가가 임금 동결을 필두로 해서 그런 흐름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2021년 최저임금은 현재 1.5%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1988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래로 가장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 2021년 공무원 임금이 또 최근에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2008-2009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최소 인상폭이었던 그거 이래로 동결된 이래로 가장 최소 인상폭인 0.9% 인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 이외에 올해 2020년 지방교육 재정이 무려 500억이나 감소하는 그런 결정을 정부에서 내렸는데 뭐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또 얼마만큼 어떻게 또 이 지방교육 재정이 감소될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재정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가 좋을 때는 우리한테 임금을 더 많이 주고 복지를 많이 준 것도 아니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 이런 임금을 거의 동결시키면서까지 어려움을 고통을 전가하려는 흐름들이 사회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현재 저희와 이제 교섭을 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청들의 교섭 태도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니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더 심해진 막무가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17개 시도 중에 이제 몇 개 시도에서는 진보교육감이라고 일컬어지는 교육감들이 당선이 되면서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학교 현장을 사실상 뭐 조금은 진일보시킨 정책들을 추진시킨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보교육감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흔히 이제 고인물이 되면서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좀 진보시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자기가 좀 더 해먹을까 뭐 시쳇말로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우리 교육공무 직원들을, 교육공무직 조합원들을 뭐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기보다는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흐름들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 태도가 그야말로 막무가내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보다는 교육 관료들과 더 동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또 교섭 상황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교섭을 본격적으로 임금을 논의하기 전에 이제 절차 협의라는 걸 진행합니다. 교섭 의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뭐 교섭 방식은 어떻게 할 거고, 교섭 주기는 또 언제 몇 번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거를 하는데 지금 집단 교섭 절차 협의가 7월 말부터 시작해서 무려 이제 2달 넘게 이 절차 협의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제가 2가지 뽑아봤는데 이 2가지를 합의하는 데에 무려 2달이나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집단교섭, 실무교섭에 과장단 최소 전국 17개 중에 2명 참여해라 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집단교섭에 교섭을 하면은 실질적 권한이 없는 과장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교섭을 하다 보니 나는 모른다. 나는 권한이 없다. 뭐 상부에 보고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상 교섭을 하나만한 얘기들 계속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최소한 권한이 있는 뭐 노사협력과장 혹은 노사정책과장 이런 과장단이 참여해라 라고 요구를 해서 17개 다도 아니고 최소 2명은 참석해라 라는 요구를 7월 말부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 교육감님이 바쁘셔서 법적인 교섭 대표이기는 하지만 매번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교섭이 어렵고 교섭이 막혀서 잘 풀리지 않을 때 대표로서 나와서 권한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섭을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섭 중에 대표 교육감 면담을 보장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 2가지를 끝까지 못하겠다라고 교육청들이 버팅기다가 최근에서야 합의가 됐습니다. 정말 이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법적으로 뭐 아무런 문제가 있는 요구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합의하는 데에만 무려 2달이 걸렸다. 그래서 앞에 본 그야말로 막무가내라는 4글자가 어울리는 이제 그런 절차 협의가 지금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본 걸 보면 이제 교섭 태도와 그다음 교섭 상황이 그렇게 보도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뭐 임금 동결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기이고 어렵고 혼란이기는 하지만 코로나 충격이 남긴 키워드를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오히려 학교를 비롯한 사회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주목이라던가 병원이 이제 민간 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학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돌봄과 급식 같은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담당하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이런 영역의 중요성이 많이 커지게 된 거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만약에 학교에 이런 기능이 없었다면 정말 사회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었던 아이들은 어디서 돌봄을 받을 것이며 어디서 밥을 먹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복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심을 법제화와 차별 해소, 우리의 처우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위기가 기회이다라는 좀 뻔한 말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충격이 우리 사회에 또 우리 노동조합,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런 키워드를 남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번 시기를 계기로 해서 차별 철폐와 또 사회, 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기지개를 쭉 펴는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쟁의행위 파업 찬반 투표의 84%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 쟁의행위가 가결됐습니다. 1% 차이긴 하지만 다른 노조에 비해서 우리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분들이 1%포인트 넘게 찬성을 해주신 거를 수치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도적인 우리 조합원들의 분노와 투쟁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파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총파업만이 아까 앞에서 봤던 고통 전가와 임금 동결 압박, 사측의 막무가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가 많이 어렵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달라. 이번 올해 2021년 안에 모든 것들을 당장 해결을 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같은 정말 학교에서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이런 저임금과 어려운 대우를 참으면서까지 노력을 했고 우리의 노동에 대한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차별만큼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탈감을 안겨주는 이런 차별 해소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교섭장에서 우리가 번지르르한 말,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교섭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투쟁 준비를 하고 열심히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런 고통 전가와 임금 동결 압박 그리고 사측의 막무가내인 교섭 태도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가 배제된 돌봄 등 각종 법제화 추진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요새 뉴스에서 많이 이슈가 돼서 보시겠지만 학교 돌봄 교실을 이제 학교에서 나가라. 그다음에 민간 위탁, 지자체로 넘기겠다 이런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제된 법제화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 밑에 이 세 줄이 정말 중요합니다. 10월 12일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국회 10만 동의 청원을 시작할 예정인데 다들 가슴 아픈 기억 가지고 계실 텐데요. 2016년 말, 2017년 초에 유은혜 의원이 발의했던 이제 교육공무직 특별법이 한번 좌절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참 많은 조합원들이 슬퍼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했는데 이제 그때를 지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 직원이 35만, 40만 원에 육박하는데 10년이 넘도록 법에 아무런 우리 이름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의 노동의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분명하게 법에 명시하자라는 노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국회법이 최근에 바뀌어서 최근에 이제 전태일 3법 이런 거 이제 청원하신 분도 아실 텐데 원래는 국회의원 10명이 있어야만 법을 발의할 수 있었는데 대신
국민들이 10만 명, 한 달 안에 30일 안에 10만 명이 동의를 하면 자동으로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30일간 10만 명이 이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육공무직 법제화에 동의를 하면 법이 국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의 이름을 명시하는, 그 다음에 우리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제화 추진에 열심히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법제화를 위해서 현재 교육공무직본부에서는 우리 손으로 우리 법을 이란 이름으로 국회 입법활동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입법활동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조합원, 그 다음에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동료 선생님들, 가족, 지인 할 것 없이 모두 힘을 모아서 정말 법에 교육공무직원 이 6글자를 박는 법제화를 반드시 이번에는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무직위원회가 차별 해소의 기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공무직위원회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많이 설명을 드려서 어떤 기구인지는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되고 많이 어렵지 않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최근에 공무직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소식을 들으신 조합원이 계신가요? 잘 안 계시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공무직위원회에 지금 별로 의지가 없습니다. 말로는 이제 우리가 작년 파업의 성과로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겠다 약속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차별 해소를 하고 우리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기보다는 관리하고 통제하고 저희가 투쟁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이런 거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정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와 통제의 기구가 아니라 차별 해소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투쟁을 통해서 파업을 통해서 열심히 주장하고 저희의 의지를 교육부와 정부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부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직이라는 직제는 이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 전체에 정부 기구에 많이 있는데, 다른 정부 기구 예를 들면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는 교육부 너네 너무 앞서가지 마라. 너네가 괜히 나가서 하다가 우리만 곤란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부의 이 공무직위원회 추진을 좀 막으려고 하는 흐름도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오히려 교육부가 앞서서 좋은 제도들을 추진하면서 다른 분야에 있는 공무직들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무직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원래 의도대로 대통령, 이훈혜 교육부 장관의 약속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강력하게 투쟁하고 또 총파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리후생 차별 이제는 해소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올해의 과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송편도 반으로 갈라서 먹어야 되냐, 올해는 정말 반쪽 명절 끝장내자 이런 요구를 걸고 저희가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다들 학교 현장에 있으니까 옆에 바로 있으니까 아실 텐데, 공무원들의 복리후생 임금 현황은 저희와 아주 천지 차이죠. 명절 휴가비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의 60% 이외 이렇게 급수에 따라 조금 또 상황에 따라 액수가 다르지만 구급만 해도 190에서 350만 원을 받는데, 저희는 명절 휴가비 1년에 100만 원, 설 추석 50씩이 땡인 거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비도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무원들은 기본이 60에서 70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50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근속에 따른 가산금, 가족에 따른 가산도 없죠. 하지만 공무원들은 근속이나 가족에 따라 가산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급식비 참 치졸하죠. 저희는 13만 원, 10,000원 올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공무원과 이런 차별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성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복리후생, 어쨌든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복리후생의 성격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정말 2020년 여러 다른 부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복리후생 차별만큼은 올해 해결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총파업을 통해서 요구하고 투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 4가지를 가지고 우리 조합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찬성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가 알려내고 또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아까 우리 코로나에 정말 빛을 발했던 돌봄이라는 직종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육도 교육이다라는 기조하에 돌봄 파업을 또한 준비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이 돌봄 파업이라고 해서 우리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공무직본부 전체 조합원,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설명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우리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동참해 주시고 연대하고 또 우리 교육공무직본부의 싸움으로, 전체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돌봄이라는 것 자체의 사회 전체 중요성을 살펴볼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뿐만 아니지만 특히 한국은 심하죠. 인구 절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이시는 대로 이제 뭐 노년층, 그다음에 중장년층, 그다음에 유소년층 이렇게 정말 역피라미드의 모습으로 갈수록 저출생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도대체 애를 안 낳을까? 다들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겠죠. 이 그림에 보시면 귀에서 피가 나오는 사진입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우리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님, 친척들에게 결혼을 왜 안 하니,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 뭐 이런 얘기를 막 듣죠. 근데 또 결혼을 하고 나면 도대체 애는 왜 안 낳니, 뭐 이런 얘기를 몇 명 낳을 거니, 이런 얘기를 귀에서 피가 나도록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데, 근데 과연 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젊은 국민들이 애를 왜 안 낳을까, 왜 이렇게 인구 절벽이 심해질까를 생각해 보면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기 이제 제가 구구절 적어놓은 거 한번 보실까요? 맞벌이는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애는 어딘가 맡겨야 되고, 근데 그것도 또 돈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안심하고 애를 맡기기가 좀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공적 돌봄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방과후 돌봄 교실의 중요성, 뭐 우리뿐만 아니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많지만 우리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의 노동 또한 너무나도 이 돌봄의 가치가 이렇게 사회 전체의 문제를 가로지르는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살펴볼 텐데, 요새 뭐 경단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출산을 하고 또 애를 키우면 육아를 하면서 경력 단절의 원인으로 이제 육아가, 결혼 출산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조사한 결과인데, 그래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 원인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육아와 결혼이 과반수를 넘는 결과가 있고, 그러면 경력 단절 기간만 봐도 남성은 6개월 미만이지만 여성은 3년 이상이 되는 이런 것이 이제 1위로 꼽히고 있는데, 그래서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여성의 권리 신장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집 밖에다가 맡기지 않으면 결국 돌봄은 집 안으로 들여오면은 여성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아기 엄마의 몫이 아니더라도 시어머니 아니면 친정엄마 찬스를 써야 되는, 시어머니, 친정엄마도 다 이제 여성들이죠. 이런 찬스를 써야 되는 상황. 그게 안 되면 결국은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적 돌봄이 강화되는 과제는 사회 전체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또 하나, 예전에 이현주 국회의원이 그런 말 했었죠. 밥하는 아줌마들이 왜 정규직화를 요구하냐,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직 조합원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업무들이 흔히 얘기하는, 여자들이 집에서 하던 쉬운 일이니까 저임금을 줘도 된다, 처우가 낮아도 된다, 이런 인식들이 사회에 아직도 팽배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돌봄과 급식 등의 업무가 여자들이 집에서 하던 그냥 아무 막 쉬운 일, 허드렛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더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업무의 가치를 높여야, 제고해야만 우리의 처우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으로도 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업무, 돌봄이라는 사회 영역의 중요성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번에 아주 특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코로나에 더욱더 초등 돌봄이 빛을 발했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들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인천에서 이제 엄마가 없을 때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이 나서 초등생 형제가 중태에 빠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공무직 본부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애도를 표하면서 인천 교육감을 통해서 치료금도 저희가 전달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초등생이 치료를 잘 받고 다시 이제 자리를 털고 털털 일어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근본적 원인이 바로 돌봄 공백, 학교에 제대로 된 공적 역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런 초등 돌봄의 가치가 더욱더 이런 어려운 시기, 사회적 위기가 올수록 주목받고 있다라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초등 돌봄 교실, 그 다음에 공적 돌봄이 더욱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면 수업, 등교 수업이 불가능한 시대에 만약에 초등 돌봄이 없었다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 것인가,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갈수록 사회적 양극화도 심해져서 이렇게 취약계층에 내몰린 아이들도 늘어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각종 위험이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마음 놓고 맡길 안전한 공간이 사실 현재 조건에서는 학교만큼 없다라는 거 우리 학부모이신 우리 조합원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초등 돌봄이 더욱더 이 코로나 시기에 빛을 발했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방과후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 조합원분들의 노동 조건은 어떠한가? 우리 전담사 조합원분들 혹은 전담사 조합원분들과 가까운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수치를 보시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중 비근무 비율이 5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방중 비근무가 아닌 상시근로 중에서도 전일제, 하루 8시간을 일하시는 조합원들은, 노동자들은 27%에 불과하고요. 단시간이 무려 과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상시직, 그 다음에 전일제직은 전체 초등 돌봄 전담사 중에 1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단시간인 것도 서러운데 단시간들은 복리후생 수당에서도 시간 비례 지급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이런 수당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이제 아이를 돌봐본 사람이라면, 조합원 분이라면 누구나 아실 텐데, 아이가 밥을 먹고 있다고 해서, 아이가 잠을 자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나요? 뭐 자다가 일어나서, 아니면 자다가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밥을 먹다가 식판을 뒤엎을 수도 있고 해서 정말 한시도 떼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죠. 근데 사람이 여러 명이면, 인력이 풍부하면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그 이외에 행정 업무도 초과 노동 시간을 통해서 해야 돼가지고 그야말로 무급 노동이 일상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우리 방과후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국회가 이렇게 정말 돌봄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의 조건이 어려운데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얘기되는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은 교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이분들이 온종일 돌봄, 특별 법안 이런 것들을 발의했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을 제가 3개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 돌봄 교실을 이관하겠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나가라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지자체로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곧바로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 법안에는 이 지자체들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민간 위탁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단 보시면 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이런 어린이집이 이름은 국공립입니다.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면 민간 위탁 비율이 97.5%입니다. 즉 어디 동사무소, 어디 구, 어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디 종교재단 아니면 민간 법인에다가 다 운영을 위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수익이 제1순위가 되겠죠. 사업체니까요. 민간 인근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다들 뉴스에서 보셨던 대로 식판에 이제 거의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음식이 아이들에게 제공이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돌봄의 질이 떨어지고, 동시에 거기서 일하는
돌봄 선생님들의 노동 조건도 역시 떨어지고, 그럼 반면에 뭐가 올라가느냐? 비리가 올라갑니다. 뭐 식비를 이용해가지고 원장이 자기 주머니 챙긴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장이 갑질할 수 있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뭐 실질적인 사장은 원장이죠. 그러니까 원장이 말이면 정말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중 민간위탁 어린이집의 즉 97.5%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 초등 돌봄교실도 지자체를 이관되면 똑같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당사자인 우리 돌봄 전담 선생님들과 논의가 이런 반구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와 논의를 1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그럼 고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없이 모두 실종되어 있는 문제가 이 법안에 심각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당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 법안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이제 막아내야 되는 과제가 저희한테 또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11월 초에 돌봄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교육도 같이 하면서 의지를 모아서 우리가 이런 정말 열악한 처우를 바꿔내기 위해서,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돌봄인데 이 공적 돌봄을 더욱더 강화하고 민간 위탁을 막아내기 위해서 돌봄 파업을 하자라고 여기 보이시는 대로 화이팅 이제 결의를 했는데요. 크게 요구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권칠승 강민저 법안을 폐기시키는 것이 당면한 목표이겠고요. 거기에 담겨 있는 지자체 이관, 민간 위탁을 막아내는 것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적 돌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단어가 좀 어려운데 온종일 돌봄 국가 총괄 책임을 법제화하는 등 체계적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돌봄 교실이 물론 꼭 학교에만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학교에 있든 지자체에 있든 어쨌든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정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 사업들을 틀어쥐고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또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돌봄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노동 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법제화해야 된다. 현재 방과 후 돌봄교실, 학교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제화해야 되는 요구를 현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전담사들의 노동 조건이 곧 돌봄의 조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너네 이기적인 요구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뭐 아이를 돌봐봤던 분이라면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하루에 12번도 다 정말 막 천불이 일어나고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쉽게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남의 아이고 내가 이걸 직업으로서 아이를 돌보는 건데 처우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돌봄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런 뭐 개인의 감정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 전담사 인력이 충분치 않으니까 뭐 밥을 먹을 때 또 잠을 잘 때 아이들이 놀이할 때 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제대로 그것을 관리하고 케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담 선생님들 노동 조건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뭐 미래라고 하는 아이들이 받을 돌봄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제와 방중비근무 없애고 상시 전일제로 전환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재난의 위기 시기에 정말로 업무 강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재난 업무 수당을 지급해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비례 지급이라는 미명하에 되고 있는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라.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체 인력을 보장하는 특별 휴가를 보장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의 노동 조건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돌봄 파업의 요구로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다들 공감하고 끄덕이시긴 하겠지만 좀 더 분명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앞에서 본 대로 공적 돌봄 강화는 비단 전담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아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전체, 공적 돌봄 강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계속해서 낳지 않을 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텐데 그러면 그것은 결국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불거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적 돌봄을 강화하는 문제는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워드다, 중요한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공감대가 지금 이 돌봄 문제에 있어서 매우 높죠. 학부모님들이 매우 이제 여기에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돌봄 직종 해결을 통해서 타 직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돌봄 직종만 이렇게 뭔가 주목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 돌봄 문제 해결을 통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타 직종 해결의 지렛대로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신 영상은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동조합의 뭐 조건상, 그리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당연한 이치일 수 있는 건데, 내 문제가 곧 너의 문제고, 너의 문제가 곧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만의 뭐 이익을 추구하다가는 자칫 모두의 이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우리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전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돌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또 우리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세 번째, 제일 마지막 줄을 보시면 돌봄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공무직본부 이제 모든 조합원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뭐 수업을 담당하시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교육복지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교육복지 담당자로서 교육공무직의 가치와 자부심을 제고하는 것이 또 우리 돌봄 파업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 파업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이 돌봄 업무의 가치와 어쨌든 중요성이 다시 한번 모두에게 공감을 받는다면 향후 돌봄뿐만 아니라 학교 복지, 교육 복지에 종사하는 우리 교육공무직 전체 노동자들의 가치와 자부심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돌봄 파업에 돌봄 직종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공무직본부 전체 조합원들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일정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울 거냐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10월이 넘었기 때문에 이건 좀 지난 일정이긴 하지만 9월에 저희가 이제 교섭을 시작하고 공무직위원회 대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9월 7일부터 25일 날 아까 결과 말씀드렸던 파업 찬반 투표,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총회 투표에도 참여를 해주셨죠. 그래서 9월 19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총회 투쟁 결과 발표를 했고요. 21일부터 25일 날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명절 휴가비, 아까 반쪽짜리 명절 그 해소하자 이런 것을 주제로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또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뭐 명절에 정규직들은 조기 올려놓고 우리 같은 비정규직들은 멸치 올려놓냐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기자회견 및 각 교육청 앞 주간 농성 피켓팅, 그 차별 이슈화를 알리는 뭐 그런 투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차원에서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 아까 말씀드렸던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력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각 교육청 앞에서 그리고 또 중앙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2일에 교육공무직 법제화 10만 국회 동의청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0일 안에 10만 명을 만드는 것이 뭐 우리 이제 교육공무직 본부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 전체 뭐 조합원의 수로 보면 마치 쉬운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국회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다음에 뭐 청원 동의 이런 걸 눌러야 되기 때문에 또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이 최대한 모든 힘을 모아서 정말 2016년, 2017년에 그 쓰라린 기억을 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법적 근거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힘을 모아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또 그런 과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똑같이 이제 국회 20만 동의 청원을 통해서 달성이 됐던 전태일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투쟁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이외 것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인데요. 발의가 된다고 무조건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게 아니죠. 발의된 이후에도 이런 요구들이 꾸준히 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커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고 또 이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야만 이제 국회가 일을 하기 때문에 식물국회가 되지 않도록, 일하지 않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투쟁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제대로 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아서 김용균 노동자 같은 정말 그런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정말 제정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함께 저희 교육공무직 본부도 진행할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10월, 11월에 본격적으로 절차 협의도 끝났으니까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요. 10월 24일에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 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직 본부 학교 비정규직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테고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위기, 코로나 재난 속에서 비정규직들이 위기를, 어려움을 불평등하게 더 많이 겪는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비정규직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요구들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뭐 창의적인 다른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10월 24일 투쟁이 그대로 준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날짜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11월 초쯤에 돌봄 파업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선포하고 돌봄 노동의 중요성, 공적 돌봄의 강화를 요구하는 돌봄 파업이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돌봄 직종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직종, 교육공무직 본부, 학교 공공성 강화에 요구를 걸고 총파업 총력투쟁을 진행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작년에도 진행했다시피 우리 공공부문에 또 많은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 비정규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이 공동투쟁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글씨로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래서 총파업에 진짜 돌입을 할 거냐 아니면 돌입을 뭐 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예전처럼 대규모로 서울에 모여서 집회를 하거나 이러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정말 감염 문제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일정, 구체적인 여부는 그때 교섭 상황과 그다음에 정세 이런 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본부 운영위에서 운영위원 분들이 최종적으로 차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공지가 나가고 안내가 나갈 테니까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투쟁 의제, 투쟁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 조합원이 똘똘 뭉쳐서 어려운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던 날짜에 있는 그런 투쟁 일정들 뿐만 아니라 본부에서 발간되는 각종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 주시면서 우리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시기, 이런 혼란들을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그런 정말 희망적이고 정말 그런 중요한 투쟁 우리 조합원들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구호이긴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지금 시기에 필요한 구호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마무리 구호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 그걸 통해서 평등한 학교를 만들고 이 평등한 학교뿐만 아니라 정말 갈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 사회 전체를 바꿔내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 교육공무직 본부 자랑스러운 조합원들이
주도하는 그런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더욱더 좋은 사회, 정말 더욱더 평등하고 더욱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더 다른 주제, 더 심도 깊은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